안녕하세요. IM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왜 사는 걸까? 이 질문은 예전에 써니즈님과의 인터뷰에서 써니즈님이 주신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짧게 이야기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편집이 되었었는지 영상에 포함되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우린 왜 태어났을까요? 왜 사는 걸까요? 라는 것이었고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도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어난 김에 산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다. 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 등등의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자신 있게 마음에서 우러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고 살펴보게 되었어요. 비판하지 않고 물어보고 관찰하게 된 거죠. 산에 올라가면 발 아래의 돌들도 모두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어우러지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치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도록 강요받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남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것만을 입으려고 맞추다 보니까 힘들죠. 내가 좋아하는 옷이 무엇인지도 점점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나의 모난 부분, 남들과 좀 다른 부분,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남들과 좀 다르니까 남들에게 지적받기도 하고 특이한 사람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서 그냥 그것을 깎아내버리고 살게 되죠. 저의 경우에는 어릴 때 내성적이고 진지한 아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기는 해요. 초등학생 주제에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사랑은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혼자 조용히 책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대학 때는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금요일 밤이면 40분을 운전해서 절에 가서 철야 정진을 하고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해외에서 그러고 있었으니까 유학생 친구들 눈에는 엄청 특이한 애로 비춰졌겠죠. 그렇다고 수행자처럼만 산 것은 아니고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클럽도 가고 술도 마시고 카지노도 가보고 또래 친구들이 하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저는 별로 재밌지가 않았어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의 모난 부분, 남들과는 좀 다른 부분이었던 거죠.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죠. 우리는 그 모난 부분을 애써 깎으려고 하거나 남들과 똑같이 만들어서 벽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살면서 많이 힘들죠. 굳이 벽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이 너무 날카로워서 남을 다치게 하지 않을 정도로만 깎기만 해도 충분해요. 내 모난 부분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도 인정할 수 있죠.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제가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것은 나로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태어날 때 사과씨로 세상에 왔으면 사과나무로 잘 자라고 사과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남들이 배가 더 좋다고 하고 더 비싸다고 하니까 내가 사과씨임을 부정하고 배가 되려고만 하면 나는 사과나무로서의 삶을 충분히 경험하고 즐기고 배울 수 없겠죠.
행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배가 될 수도 없죠. 배의 짝퉁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그런데 내가 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로 태어나서 나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벽돌이 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또 길을 잃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로 살 수 있어요. 저도 저만의 모남이 있었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했어요. 나의 나다움은 가능한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죠. 남들처럼 좋은 학교,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나를 만나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내가 보잘것없이 여겼던 부분이 정말 나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펼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사는 이유구나 하고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왜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어떨 때 행복한지 물어보고 관찰하다 보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알게 됩니다. 단 비판하거나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비교가 정말 안 좋습니다. 길을 잃게 만드는 큰 요인이기 때문이죠. 나는 그냥 나입니다. 그냥 나로 살아도 됩니다. 내가 소심한 사람이라면 그대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요. 소심하다는 것은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내가 여러 가지 일에 호기심이 많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나는 자주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겠지만 더 많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고 도전을 통해서 큰 성취를 이룰 수도 있겠죠. 누구나 억만장자가 되면 행복하고 연예인처럼 이쁘고 잘생기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 다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꼭 억만장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위에 보면 몇십억을 벌기 위해서 10년간, 20년간 일만 하고 몸을 상해가면서도 이를 악물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운동을 하거나 휴식할 때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 않고 괜찮다면요. 만약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에너지가 있고 원함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씨앗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비교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을 때의 불편함이나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의 개성을 잃고 길을 잃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나로 살면서 편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로 살 때 나의 잠재력이 드러나고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내가 사과인지 배인지 아니면 민들레 씨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사과씨라면 그것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이고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사과로 살 수 있도록 잘 지켜주세요.